안녕하세요. 네, 되고 있군요. 자, 오늘은, 방학은 잘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오- 음, 2학기 때부터는 부끄럽지만 좀 어렵게, 거꾸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일반 맛보기 정도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가함수 이 앞부분을 그 동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이 상가함수 부분이에요. 상가함수요. 상가함수는 두 가지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이 상가함수 그래프, 뜻과 그래프를 아는 거하고 상가함수 미분하는 것과 최종 목적은 상가함수를 미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학교에서 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 요런 내용의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워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새로운 좀 내용을 배우자면 교과서 56쪽을 펴세요. 교과서 56쪽에 보면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각과 호도법. 근데 첫 시간에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일반각에 대해서만 나가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각이란 무엇이냐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각이 무엇이냐를 알아야겠죠. 각. 각. 각이라는 거는 옆에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 그림을 시키기 싫으니까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여기가 O가 있고 어떤 점 X 반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O가 있고 반직선 OP로 이루어진 어떤 도형,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이 도형을 우리는 각 XOP라고 한다. 기호로 이렇게 적는다 이 말이죠. 이게 각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그럼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각의 크기는 이 XO를 기준으로 해서 이 XOP가 회전하는데 그 회전한 양,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으려면 이만큼 회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회전한 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정해요. 이럴 때 이 OX를 우리는 시초선, 여기 고정된 거 있잖아요. 얘를 고정. 그렇죠? 고정된 것은 시초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회전한 양.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했냐. 얘를 동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동경.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위쪽으로 회전한 것과 아래쪽으로 회전한 것이 다르잖아요. 위쪽으로 회전한 것을 우리가 플러스 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회전하는 거. 이쪽으로. 이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여기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 시계바늘은 어떻게 돕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양의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랑 똑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 도는 방향으로 돌면 음의 방향이 되고요. 알겠죠? 각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동경에 따라 회전 방향에 따라 양음의 부호를 써서 나타낸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잠깐 여기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보여줄게요. 나중에 링크도 걸 텐데요. 저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링크도 걸어 놓을 텐데요. 여기서 이 각을 움직여 보려면은 여기 숫자를 바꿔봐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60도다. 이렇게 하면은 요 각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제너럴 여기서 보면은 제너럴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일반각을 제너럴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요거를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우스 키보드 화살표를 이용해서 움직여봐도 되고요. 요 부분 보인가요? 요 부분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데 요 박대기 바 있죠? 이걸 움직이기 슬슬. 그러면 얘를 이렇게 키우면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옮겨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양의 방향으로 돌면 계속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360도가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한번 여기다 쳐볼게요. 여기서 치는 것이 빠르겠네. 자,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400도라고 해보면 400도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360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서 그만큼 더운 거예요. 그럼 여기가 몇이냐면 40도만큼 더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400도예요. 이게 시초선이고 OX가 시초선, 여기가 OP.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게 시초선이에요. 이게 시초선. 그다음 OP. 시간이 막 가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60도.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60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이제 슬라이드로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몇 바퀴 돈 거야. 이렇게 여기 보면은 거꾸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좀 덜 못 간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692.2도. 한 바퀴 다 돌면 몇 도가 될까? 아니, 한 바퀴 더 돌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거꾸로 한 바퀴 돈다는 거는 마이너스 360도가 되겠죠. 예? 그러면 거꾸로 여기다 361도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361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1도만큼 도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요 링크 걸어둘게요.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도다. 이제 여기 책에 있는 거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120도다. 그럼 120도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내냐? 120도 이렇게 이거 O, X 동경 표시하고 120도니까 몇 도냐면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기가 OP, 여기가 120도다. 이렇게 하면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10도다. 210도는 우리가 이 직선일 직선일 때 이 몇 도예요, 이게? 여기가 O고 X고 P일 때요. 이게 180도잖아요. 근데 210도는 여기서 30도만큼 더 간 거죠. 이렇게 210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도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90도가 되면은 90도니까 그거보다 10도만큼 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00도, 여기가 OX고 여기가 OP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우리가 고정된 시초선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자, 여기는 지금 이 그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거 전부 다 그림이 어때요? 다 같은 그림이다 이거죠. 다 어때요? 생김새는 같아. 근데 얘도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몇 도냐면 405도도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마이너스 315도도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765도인데 이렇게 다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다 그려지는데 이 전부 다 하나로 그려지는데, 그러면 이 중에 일반각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 이 이제 어떤 시초선과 동경이 있을 때 그, 그 동경 OP의 위치가 정해지면은 그것의 각의 크기를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것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거 모른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 아, 이것은 그냥 여기 보면 특징이 뭐냐면 360도 곱하기 그 다음에 몇 도, 360도 곱하기 몇 도 더하기 몇 도, 얼마 곱하기 몇 도. 그러니까 360 곱하기 얼마 더하기 몇 도. 360 곱하기 여기는 1이겠죠. 이게 360 곱하기 2, 45도. 그 다음에 45도라는 것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45도라는 거는 360도 곱하기 0 플러스 45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OXOP의 각 중 하나를, 알파를, 근데 이 알파라고 할 때 그 동경 OP로 정해지는 각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낸다 이 말이죠. 아셨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알파라는 각은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360도보다 작은 각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아셨죠? 그 일반각의 정의예요, 이게. 결국은 일반각의 정의. 자,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자, 이 각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시오. 물론 여기서 문제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냐면 제가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이 각을 쓸 때는 이 각은 몇 도하고 몇 도 사이로 한다. 360도하고 0도 사이에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60도와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 있어요. 여기다가 360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360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300도가 되거든요. 360을 더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0도라고 나타내면 우리가 구하려는 일반각이 되겠죠. 이해된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써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아셨죠? 그 다음 문제 3번을 볼까요? 시간이 잘 갑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손잡이 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우리가 OX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그 그려진 그림에서도 그렇게 아까 금방 그 어떤 사이트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었던 일반각을 볼 수 있었던 그 사이트에서도 OX를 기준으로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OX를 시초선인데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아요. 그때 OP가 가리키는 방향이 1사분면에 있냐, 2사분면이냐, 3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제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2사분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3사분면, 여기를 4사분면인 건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1130도를 나타낸 각이 몇 도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360도보다는 많이 크죠? 그다음 360도 2 곱해봐요. 그럼 720도예요. 그거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또 한번 3을 곱해봐요. 그러면 360도에다 3을 곱하면 몇 도가 되냐? 1080도가 돼요. 그거보다 살짝 커요. 그래서 보니까 얘는 1130도는 360도 곱하기 3. 4 곱해버리면 이제 넘어가. 왜냐면 1200도가 넘어가니까 얘보다 훨씬 크죠. 여기다가 3 곱한 다음에 적당히 얼마만큼 더 더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이거 차이만큼이니까 50 정도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50도.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데 일반각의 표현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표현할 때 이 각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몇 바퀴 돌았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0도면 어디에 있냐면 일사분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사분면 각이 되는 거죠.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사분면 각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해보자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번 문체를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0도라는 거는, 자, 이게 X, Y, O. 자, OX를 기준으로 해서 400도니까 한 바퀴 돌면 360도잖아요. 이제 얘를 그 일반각의 그 표현 양식대로 써보게요. 그러면 이건 360도 곱하기 1 하고 몇 도를 더 더하면 돼요. 그렇죠. 예, 40도 더 더하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바퀴 돌고 나서 40도만큼 더 갔다는 거예요. 40도만큼 더 갔다는 90도보단 덜 가잖아요. 이게 이 90도 모니까 이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O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각이냐? 1사분면 각이다 이 말이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60도 있죠. 마이너스 720도 있죠.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몇 도라 했죠? 마이너스 360도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몇 도가 됐냐면 마이너스 1080도가 됐어요. 이거를 빼봐요. 이게 850도에서 이걸 빼봐. 그럼 마이너스 850도에서 이걸 빼. 그러면 몇 도가 되냐면 얘는 결국 여기 위에서 빼는 건데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230도가 되고 그럼 이거는 23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나타내 보면 얘는 동경이 어디 와 있냐? 동경이 어디 와 있냐? 자, 여기 x, y 동경이 어디 와 있냐? 자, 이건 거꾸로 도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바퀴 돌아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데 더 가는 게 아니고 230도에서 멈춰야 돼. 그러니까 180도니까 세 바퀴를 돌고 네 바퀴째에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는 바퀴를 도운 것이니까 이미 돌아온 것은 무시하고 세 바퀴 돌고 나서 이만큼 더해진 거니까요. 세 바퀴를 다 돌면 안 되고요. 사실은 어쨌든 세 바퀴 돌고 돌았다 치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간다.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죠? 어쨌든 그럼 230도라는 건 여기가 지금 90도 라인이잖아요. 얘가 180도 라인이고 여기는 270도 라인이니까 240도는 이 180도하고 240도 사이에 있죠. 이렇게 230도요. 230도. 자,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 각이냐? 제 3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을 제가 어렵지 않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호두법에 대해서 하겠고요. 여러분 과제는 제가 여기에 지금 하나 파일을 올릴 거예요. 그걸 풀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돼요. 제가 여기 올릴 거거든요. 네, 올려놓을게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종이로 출력을 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그걸 올려요. 그게 과제예요. 그냥 2학기 때 할 수업을 미리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수행평가로도 선생님 체크 할 수 있다 했어요. 꼭 하세요. 자, 남은 방학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방학 전에 한 번 더 올릴게요. 이상입니다.